최근에 맨유 팬들은 축구 보는데 재밌을 거예요. 막 이게 다득점 경기 2대0, 3대0으로 상대를 완벽하게 압도하는 경기까지는 아니더라도 확실하게 승리를 챙기고 있고 팀이 변화하는 게 경기마다 조금씩 늘어나고 있어요. 특히 이제 포인트는 수비를 굉장히 잘한다는 겁니다. 맞아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하면은 원래 예전에 이 퍼디치 시절부터 수비를 굉장히 잘한다는 얘기들을 많이 했었죠. 그 트래블 당시의 센터백들 조합만 보더라도 네. 야프스탐 중심으로 구성된 그 백포의 센터백은 역시 단단함을 보여줬었는데 이후에 맨유가 수비에서 분명 부침이 있었던 시기가 꽤 길었고 이게 어느 정도 저는 암흑기하고 좀 인맥상통되는 그렇죠. 부분이 예.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은 수비가 또 강점에 대해서 돌아왔으니까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팬분들이 경기를 이기고 있고 터나의 플랜과 철학이 점점 입혀지고 있고 여기에 새로운 핵심이 되고 있는 수비수들 개개인의 폼이 점점 떠오르고 있고 여기서 보는 재미가 많이 늘 거라고 생각해요. 주전급 선수들을 생각을 한다면 사실 지난 시즌과 비교했을 때 한 명 바뀐 거거든요. 달로도 원래 있었던 선수였으니까. 맞아요. 네. 근데 니산드로의 효과도 크고 맞아요. 달로 본인의 폼 상승도 역시 효과를 좀 내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2018년 여름에 포르투에서 맨유로 지오고 달로가 올 때만 해도 이 선수는 좀 공격 전환 시에 보여줄 수 있는 공격 전개 시 폭발적인 움직임, 좀 다양한 방향으로의 움직임과 침투 능력이 조명됐던 선수예요. 맞아요. 원래 그 당시 이제 그 분석 자료에서는 크로스도 꽤 괜찮은 편이다. 나이를 고려했을 때 그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막상 맨유에 왔을 때는 크로스의 기복이 초반에 꽤 심해서 달로의 크로스는 조금 아쉬운 것 같다. 결정적으로 이 선수가 포르투 때도 우려를 받았던 부분이지만 수비가 그때는 꽤 불안했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1군 주전으로 쓰기에는 애매함이 좀 많았었죠. 예. 그때 당시에 프리미어리그에서 좀 핫했던 2018-19 시즌 한 시즌 동안 최고의 활약을 보였던 오른쪽 풀백이 레스터 시티의 히카르도 페이라가 있었습니다. 맞아요. 지오고 달러의 공통점은 같은 오른쪽 풀백이고 같은 포르투갈 국적이기 때문에 맨유가 오른쪽 풀백을 진짜 많이 원했다면 히카르도 페이라 데려오는 게 어땠냐는 그때 반응들이 그때 팬분들 사이에서 되게 많이 나왔었어요. 물론 그 이후에 좋은 모습을 보인 이후에 크라도 페레이라가 너무 이제 부상들이 잦다 보니까 그만큼의 예전만큼의 임팩트를 주지 못하는 건 사실이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네. 이 얘기는 딱 2018년과 19년 달로의 입단 당시와 입단 초기에만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히카르도 페이라는 그 이후에 이제 2019-20 시즌 빌라전에 십자인대 부상을 당하고 그런 다음에는 부상으로 인한 기량 저하가 좀 왔다가 회복이 되려던 시점에 또 부상을 당하고 올 시즌도 지금 장기 부상으로 좀 헤매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히카르도 페이라는 물론 이때 받았던 기대보다는 생각보다 꺾여있는 커리어를 지금 지내고 있지만 적어도 이 당시만 해도 달로는 좀 불안한 선수였다. 그러다 보니까 1년 뒤 맨유는 에런 완비사카를 영입을 합니다. 달로 영입에 들었던 이적료가 1950만 파운드에 321억 원이었는데 완비사카는 4,950만 파운드에 817억 원을 들여서 주전급 오른쪽 풀백에 대한 수요를 느끼고 공격적으로 영입을 단행했습니다. 거의 뭐 이적료만 봐도 2배 이상이었고 완비사카는 이제 잉글랜드 국적이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이적료가 높게 책정이 됐습니다만 태클을 잘한다라는 거는 그만큼 수비를 놓친 이후에 쫓아간다라는 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장점들이라고 생각했던 부분들이 결국에 단점들이 더 부각되는 모습들이 완비사카 나오다 보니까 오른쪽 풀백에서 달로가 올 시즌 이렇게 잘하는 게 아니었다면 계속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컸죠. 그렇죠. 그래서 완비사카는 맨유에 와서 계속 답답함을 좀 안기는 이 커리어를 좀 지내게 됐고요. 최근에 이제 달로는 무엇이 달라졌느냐? 입단 초기만 해도 불안하다 평가를 받았던 수비가 이 선수도 이제 나이가 좀 먹어가고 경험이 좀 쌓이면서 수비에서의 강점이 더 도드라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지오고 달로는 그 얘기를 하고 싶어요. 뭐죠? 투지가 좀 있는 선수다. 보면은 약간 1대1 수비에서 내가 여기서 절대 안 벗겨질 거야 라는 약간 그 투지가 있어야지 끝까지 쫓아붙는 수비가 되고 사실 공격수도 아무리 결정력 좋은 선수여도 한두 번씩은 놓치거든요. 수비수도 아무리 잘해도 한두 번씩은 뚫릴 수도 있어요. 특히 측면 수비의 경우는 중앙 수비보다는 보편적으로 수비력에 대한 강점이 극대화되어 있는 선수들은 아니니까 측면 수비는 당연히 경기마다 한두 번씩 뚫리는 상황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결정적으로 한 번 뚫리더라도 이후에 다시 집중력을 찾고 또 수비에 도전해서 성공을 하거나 아니면 동료가 수비를 성공하게끔 도와주는 커버 포지셔닝을 가져가는 데 있어서는 투지가 되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많이 뛰는 거야 사실 그게. 맞아요. 근데 지오고 달로는 자기가 한 번 만약에 좀 벗겨지거나 위기의 상황이 놓이더라도 계속 뛸 수도 있는 그 투지가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팬들이 흡족해하는 결과를 분명 만들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수비 쪽에서 그런 장점들 확실히 투지를 바탕으로 많이 뛰고 높이 뛰고 끝까지 뛰고 이런 모습이 있는데 포르투갈 대표팀에서도 그렇고 이 선수 운반도 굉장히 좋아요. 맞아요. 그 운반 능력도 발전을 한 거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그 투지와 또 이 선수가 그냥 자체적으로 1대1 수비 능력이 분명 향상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수는 좀 수비력에서 더 많은 강점을 좀 보여주고 분명 최근에 경합 능력 발전했고 집중력이 좋아졌고 공중볼 처리마저도 좋아지면서 여러모로 지오고 달로는 되게 흡족한 결과를 남기고 있고요. 공격적으로도 아까 수빈 형이 말씀하셨던 뽀른방과 크로스가 분명 전보다 더 발전된 모습. 물론 이제 너무 이제 많은 경기를 뛰다 보니까
가끔 보다 보면 이번에는 지친 모습이 없었거든요. 예. 근데 이전 경기들 중에 일부 경기는 약간 달로가 좀 지쳤구나. 약간 볼을 운반하거나 패스를 전개할 때 좀 급하게 처리가 되면서 미스가 나오는 경기들도 있긴 있었어요. 근데 이거는 달로 본인의 실수라기보다는 예. 백업이 없다 보니까 달로가 매 경기 오른쪽 배역을 계속 소화를 하고 있거든요. 누구나 이런 상황에서는 지금 빡빡한 일정에서 체력적인 부침을 안 겪을 수는 없다. 뭐 완비사카랑 좌우도 다 가능한 브랜던 윌리엄스가 있는데 뭐 출전을 거의 못 하고 있고 완비사카는 한 4분 정도밖에 안 뛸 거예요. 맞아요. 리그에서. 리버풀전이 예. 유일한 출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둘이 몸 상태도 올 시즌 좀 안 좋은 편이고 나와도 뭐 기대가 별다른 안 기대할 되고. 수 없으니까 그렇죠. 아마 터너 감독 철학 내에서는 비전력 자원으로 계속 분류가 될 것 같아요. 그런 거 보면은 머지않아 이제 이적 시장이 열렸을 때 달로의 백업 라이트백, 백업 자원에 대한 영입은 물론 맨유는 지금 톱에 대한 보강이 제일 최우선이긴 하지만 여유가 됐을 때 오른쪽 풀백 백업에 대한 보강도 생각을 하지 않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달로 그렇고요. 리산드로 마르티네즈는 뭐 계속해서 잘해주고 있죠. 사실 이제 웨스트햄은 그 전개나 전체적인 공격 전개 방향성을 보면 그 파케타가 있을 때 없을 때의 차이가 되게 큰 팀이에요. 요즘에 이제 파케타가 못 나오죠. 예. 이번에도 못 나왔습니다. 선발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파케타가 없을 때 중앙을 거쳐가는 빌드업을 유독 좀 어려워하는데 그럴 때마다 롱볼을 올리거나 아니면 최전방 공격수 스카마카가 좀 버텨주는 어떤 상황을 통해서 센터백과의 경합을 이기고 그러면서 다음 전개 과정 다른 동료들이 침투할 때까지 볼을 간수해내는 상황들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게 안 된다면 공격진 윙포워드나 뭐 다운스 같은 미드필더가 한 명 내려와서 이제 볼을 좀 운반해주거나 끌어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내려오거나 아니면 경합하려는 시도가 있을 때마다 니산드로가 적재적소에 그 선수들을 끝까지 쫓아가서 예. 수비하는 장면들이 많이 나왔었어요. 특히 이제 하프라인 지점까지 올라가서 본인이 어떻게든 웨스트햄 공격수를 커팅해내고 그 다음에 그 볼을 낚아챈 다음에 바로 공격을 전개하는 모습들은 올 시즌 내내 리산드로 마르티네즈가 보여주고 있는 플레이의 특징이거든요. 이 선수도 투지가 있는 선수고요. 1대1 수비에서 쉽게 안 벗겨지는 능력이 분명히 보여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초반에 리산드로가 좀 맥과이어랑 나왔을 때 예. 약간 맥과이어 쪽에 실수가 나오는 것도 물론이지만 그렇죠. 리산드로가 뚫렸을 때 맥과이어가 커버를 못하니까 좀 뒤가 불안하다는 얘기들을 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역전된 상황이 꽤 나왔었어요. 맥과이어가 불안한데 리산드로가 오히려 뒤에서 그거를 커버하는 모습들도 나오면서 전반전에 맥과이어의 실수를 리산드로가 오히려 좀 커버해주는 모습이 예, 많았다. 예. 위치 선정 좋았고 또 위치 선정은 물론이지만 만약 커팅이 안 되더라도 바로 리산드로가 뒤에서 바로 들어와서 상대를 어떻게든 지연을 시킵니다. 그러면 이제 다른 동료들이 또 복귀할 시간을 벌어주니까 최종적으로 맨유의 수비 대형은 완성이 되거든요. 예. 이런 식으로 리산드로가 커버를 할 때 위치 선정과 지연 혹은 상황이 맞았을 때는 그 커팅 능력으로 아주 좋은 장점을 좀 보여줬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리고 뭐 빌드업에서 후방 빌드업에서 중심 중에 중심이기 때문에 이날도 뭐 볼 간수라던가 상대가 딱 들어오는 거 보고 이 빈 공간에 패스 딱 넣어줘야지. 그 패스가 그냥 네. 내 옆에 있는 동료에게 패스하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수비수들이 상대 수비수들 사이를 어떻게든 이 선수한테 넘겨줘서 이 선수가 공간이 있는 상황에 공을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쵸. 리산드로는 그런 면에서 패스의 강점이 있어요. 볼 간수가 되게 확실합니다. 그래서 상대가 살짝 당겨지게끔 유도를 하고 예. 당겨지면 그때 그 공간으로 패스를 찔러 넣어줘서 생각보다 이제 리산드로의 패스가 공격진에게 바로 가는 경우들도 제법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좋아진 거예요, 정말. 그런 예. 거 보면 리산드로가 빌드업도 정말 영리하고 무엇보다 패스 구질도 그 흔히 얘기하는 이제 맥과이어가 같은 패스를 줬을 때 보면 맥과이어는 약간 좀 통통 튀는 패스가 예. 나오거나 공중볼을 띄워도 좀 볼이 부웅 떠요. 이렇게 쭉 뻗어나가지 않고 부웅 뜨는 스타일인데 이 얘기를 언제 했냐면 얼마 전에 그 에메르송 노야 윙백 얘기할 때 크로스 같은 거? 에메르송 예, 예, 크로스 예. 보면 약간 부웅 뜬다 예. 이런 얘기했는데 맥과이어도 좀 비슷하거든요. 예. 근데 리산드로는 이 땅볼 패스를 주는 걸 가정했을 때 깔려서 볼이 쭉 밀려서 갑니다. 그러니까 받기 좋은 패스, 속도도 붙은 패스. 그래서 상대 입장에서는 더 뭔가 이 전지 패스를 억제하는 게 쉽지 않을 수밖에 없죠. 예. 수비도 빌드업도 정말 영리하게 잘하고 있는 리산드로 마르티네즈고 둘의 공통점은 투지와 프로의식이 굉장히 좋습니다. 사실 이게 수비수들을 평가하는데 특히나 내가 응원하는 팀을 평가하는데 정말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이 선수가 세트피스 올라가서 잘해, 크로스 날카로워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한데 우리 팀이 수비 위기 상황에서 막 몸 날리고 수비하고 막 투지 일으키고 이런 게 사실 팬한테는 짜릿하단 말이야. 달로가 특히 수비한 다음에 네. 몸통을 이렇게 팍 이렇게 그 가슴치기 하는 거 이거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이 수비 성공하고 이제 둘이 특히 많이 좀 스킨십을 많이 그래요. 합니다. 네. 소리 지르는 모습들이 포착이 되고 이거는 맨유 팬분들로서도 굉장히 좀 보기 좋은 파이팅이 아닐까. 네. 맥과이어의 경우는 이제 후반에 또 굉장히 좋은 활약을 좀 보여줬었죠. 맥과이어가 전반에는 사실 불안한 장면이 있었는데 후반에 팀이 라인을 내렸을 네. 때 맥과이어의 수비력으로 어쨌든 1대0 승리에 꽤 기여한 부분이 크게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다이어랑 맥과이어 비교한 영상 때도 얘기를 했었지만 맥과이어가 적어도 공중볼과 경합에 있어서는 장점이 뚜렷한 선수거든요. 네네네. 수비수로서 툴은 있어요. 근데 장점이 뚜렷한 만큼 단점도 좀 뚜렷한 자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점이 이제 그 약간 느리고
동작 자체가 좀 둔하다는 단점, 요즘에는 좀 판단력도 약간 이른 단점들이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라인이 내려가 있는 상황에서만 좋은 활약을 펼치는데 후반전 맨유가 좀 내려서 있는 상황과 잘 맞물렸기 때문에 그때는 맥과이어가 되게 예. 좋은 활약을 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맥과이어가 전반에는 불안했을지언정 후반에는 안정적인 모습으로 분명 맨유의 승리에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 하지만 이 상황이 상황이니만큼 맥과이어가 여전히 어떤 폼을 보여줄지는 사실 지켜볼 부분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결정적으로 빌드업은 그렇게 좋지 못했어요. 맥과이어가 빌드업을 할 때 패스 템포가 좀 느리고 상대가 붙으면 급하게 처리를 하는 상황들이 나오다 보니까 패스를 좀 빨리 줘야 되는데 좀 느리게 줘요. 그러니까 상대가 다 압박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리산드로도 마찬가지로 템포를 일부러 늦출 때가 있는데 상대가 당겨진다 싶으면 위험한 상황이 오기 전에 볼이 나가거든요. 네. 근데 맥과이어는 그때 이때 나가야 되는데 안 나가고 한 박자 쉬고 가다가 결국 이제 뺏기거나 급하게 가다 보니까 왼쪽 측면으로만 패스가 좀 몰리는 거죠. 그래서 맨유가 예. 오른쪽으로 볼이 못 가는 상황들이 맥과이어가 나올 때 좀 많아요. 그러니까 이 선수 느낌이 그거예요. 최근에 우리가 맥과이어 아예 멘탈 나간 것 같다. 그 깨진 멘탈이 저는 하루아침에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예, 수비에서는 좋은 모습이 있었지만 여전히 판단. 그러니까 멘탈이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불안 부분은 확실히 있었어요. 저도. 그렇죠. 예. 그래서 맥과이어가 아무래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역시 조금 불안점은 있다. 이 얘기를 좀 하고 싶고요. 결정적으로 이제 봐야 됩니다. 달로와 리산드로가 아주 좋은 활약을 하고 있는데 월드컵에서 이 선수들은 어떻게 뛸 것인가. 그렇죠. 네, 그거 좀 봐야 되는데 달로의 활약은 우리가 지금 생각했을 때 포르투갈이 매우 긍정적이에요. 왜냐면 달로가 잘하면 오른쪽 풀백 달로가 되고 칸셀루가 반대로. 칸셀로 왼쪽에서 더 예. 잘하잖아요. 리버풀전에 칸셀로 오른쪽 나왔을 때 아무리 지쳤다고 해도 그렇게 잘하진 못했어요. 왼쪽이 더 이 선수가 보여줄 수 있는 역동성이 최근에 많다고 보이는데 근데 문제는 포르투갈의 페르난도 산투스 감독은 이런 구상 자체를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고마운 거죠 우리 입장에서는. 그 중에 맞아요. 한 명만 쓴다는 게. 아마 그래도. 그냥 칸셀루를 오른쪽에 쓸 거고 누노 멘데스가 또 잘해요. 아, 누노 멘데스를 예, 예. 왼쪽에 쓰긴 할 건데 문제는 칸셀루 입장에서 봤을 때 오른쪽보다는 왼쪽에서 칸셀루가 보여주는 장점들이 분명히 뚜렷한데 예. 오른쪽에 가면 물론 칸셀루가 그래도 잘하겠지만 약간 단조로워지거든요. 왼쪽만큼 아니에요. 이거는 분명 칸셀루를 200% 활용하는 데 있어서 옳은 선택인가로 봤을 때는 조금 의문이 남고 네. 요즘 폼이 좋은 달로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도 활용도가 제한될 거기 때문에 그냥 백업이 될 거기 때문에 이것도 약간 아쉬운 포인트로는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리산드로 마르티네스는 아르헨티나 사실 우승 후보고 많은 아르헨티나의 선수들이 우리 메시 형을 위해서 월드컵 트로피를 들어올리고 싶어하는 욕구를 대놓고 보여주잖아요. 맞아요. 예. 리산드로도 분명 아르헨티나를 위해서 또 엄청난 집중력을 그렇죠. 보여줄 텐데 더할 나위 없는 아르헨티나의 희소식이지만 문제는 주전 가능성은 사실 좀 의문이 있습니다. 예. 왜냐면 리산드로가 현재 입지가 아르헨티나 대표팀에서 주전은 아니거든요. 이 선수가 이 리산드로도 어쨌든 경합이나 키에 대해서는 사실 단점이 있기 때문에 파트너가 누가 서느냐가 굉장히 좀 중요한데 오타멘디와 로메로가 모두 리산드로의 옆에서 그 키의 단점을 메워주거나 경합의 단점을 메워줄 만큼 장신의 엄청난 체구를 지닌 선수라고 보기에는 사실 무리가 있어요. 이 선수들의 프로필상의 키를 봤을 때 그나마 이제 베티스의 페첼라는 꽤 큰 편이니까 페첼라하고는 조합이 가능하고 그래서 리산드로가 대표팀 경기를 뛸 때 보면 페첼라와 같이 좀 조합을 꾸릴 때가 많죠. 문제는 이 둘의 조합이 주전 조합은 아니라는 거고요. 이제 월드컵을 얼마 남기지 않은 시점이니까 요즘 리산드로가 아주 잘하고 있긴 하지만 기존 스칼로니 감독의 구상을 깨트리고 갑자기 주전 판도가 바뀔 가능성은 적지 않을까 좀 예상을 합니다. 네. 오히려 지금 저희가 얘기하고 좀 불안한 선수 중에서는 맥과이어가 지금 사우스게이트 감독은 어떻게든 중용을 하니까 맞아요. 이 선수가 가장 주전으로 공고하게 뛸 거예요. 역설적이죠. 예. 지금 맥과이어가 A매치 9경기 연속 출전이기 때문에 리산드로 달로가 아주 좋은 활약을 하고 있지만 못 뛸 수도 있는 건데 대표팀 가서는. 현재로서는 맥과이어가 조금 주전으로 쓸 가능성은 있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예. 아무튼 최근에 뭐 맥과이어는 여전히 나아져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만은 달로는 확실히 스텝 있고 맞아요. 리산드로 마르티네즈는 갈수록 좋아지고 있다. 맨유가 이 이제 정도로. 수비가 강점이 됐다. 맞아요. 많은 분들이 이제 수비가 좀 단단해진 맨유를 원하실 텐데 그렇죠. 이기는 팀이 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비결은 역시 수비다. 그 얘기를 강조하고 싶습니다.